라면의 비밀. 우리가 몰랐던 완벽한 한 그릇의 과학. 라면은 단순한 한 그릇의 음식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아온 이 음식에는 놀라운 과학과 정교한 설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저 끓는 물에 넣고 몇 분 기다리면 완성되는 간단한 과정 뒤에는 완벽한 맛과 질감을 구현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와 실험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라면 속에 담긴 비밀스러운 과학의 세계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1. 면발의 과학. 쫄깃함과 유연성의 비밀. 라면의 핵심은 바로 면입니다. 라면 면발이 쫄깃하고 부드럽게 끓여지는 비결은 전분과 글루텐의 비율에 있습니다. 라면 제조 과정에서는 밀가루에 물을 넣고 반죽하면서 글루텐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 글루텐이 면발의 쫄깃함과 탄력을 결정합니다. 또한 면발의 모양과 두께도 과학적으로 설계됩니다. 유자 형태의 굴곡은 면이 끓는 동안 물과 골고루 접촉하게 만들어 적절한 식감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라면 면발은 3, 4분 만에 완벽하게 익으면서도 끓는 동안 쉽게 퍼지지 않는 이상적인 구조를 갖게 됩니다. 2. 기름에 튀긴 면의 비밀. 인스턴트 라면의 면발은 보통 튀긴 후 건조시켜 보관성과 조리 속도를 높입니다. 면을 튀기는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하며 면발 속에 수많은 미세한 구멍이 생깁니다. 이 구멍들은 라면을 끓일 때 물을 흡수해 면이 빠르게 익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튀기는 방식과 온도, 시간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너무 오래 튀기면 면발이 딱딱해지고 튀기는 시간이 짧으면 익히는 과정에서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제조사들은 이를 최적화하기 위해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가장 이상적인 튀김 과정을 설계합니다. 3. 라면 스프의 과학. 맛의 황금 비율. 라면의 스프는 한 그릇의 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스프는 단순히 소금과 조미료를 섞은 것이 아니라 각각의 맛 성분이 조화를 이루도록 정교하게 설계됩니다. 라면 스프는 보통 감칠맛을 강화하기 위해 MSG가 포함됩니다. 이는 천연 식재료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국물 맛을 깊고 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외에도 소금, 설탕, 고춧가루, 분말 육수 등이 함께 섞여 맛의 균형을 잡습니다. 스프의 비율은 수많은 관능 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지역별 입맛에 따라 다른 버전으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4. 국물의 온도와 물의 비율. 라면을 끓일 때 국물이 맛있으려면 물의 양과 온도가 중요합니다.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물의 양은 스프가 적절히 녹아들고 맛이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되는 비율을 기반으로 설정됩니다. 또한 라면을 끓이는 물의 온도는 100도에 가까워야 면발이 적당히 익고 스프가 제대로 퍼질 수 있습니다. 라면을 끓이는 동안 면이 흡수하는 물의 양과 스프가 녹아드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제조사들은 물리학과 화학적 원리를 활용합니다. 한 그릇에 라면이 완벽한 맛을 내기 위해 면과 국물이 동시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지역별 라면의 차이와 글로벌 과학. 라면은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는 음식으로 각 지역의 입맛에 따라 다양한 버전이 존재합니다. 일본의 라면은 주로 돈코츠나 미소 기반의 진한 국물로 유명하며 한국 라면은 매운맛과 강렬한 향신료가 특징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인도미 미고랭은 볶음면 스타일로 독특한 향신료와 달콤한 소스가 돋보입니다. 이처럼 각국의 라면은 지역의 음식 문화와 과학이 융합되어 현지화된 맛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매운 라면은 고추 추출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매운맛의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 특별히 가공된 성분입니다. 일본 라면의 진한 국물은 콜라겐 함량이 높아 더욱 풍미를 더합니다. 6. 라면 조리의 개인화된 과학. 라면을 끓이는 과정도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면발의 질감을 선호에 따라 조절하려면 끓이는 시간을 달리하거나 물의 양을 조절해 스프의 농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계란, 치즈, 채소, 고기 등 추가 재료를 넣는 것도 과학적인 요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각각의 재료는 라면의 영양과 맛을 풍부하게 하며 한 그릇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라면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과학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결과물입니다. 제조사의 연구와 실험, 그리고 소비자의 창의적인 조리법이 더해져 라면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라면을 끓일 때 그 안에 담긴 과학과 정성을 떠올리며 더욱 맛있게 즐겨보세요. 라면 한 그릇 속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라면에 넣으면 보약처럼 변하는 채소 10가지. 라면은 빠르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인기 있는 음식이지만 나트륨과 칼로리가 높아 자주 먹기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채소를 추가하면 영양소를 보충하고 맛을 풍부하게 만들어 라면을 더 맛있고 균형 잡힌 한 끼로 바꿀 수 있다. 라면에 넣으면 다르다는 말처럼 일부 채소는 보약처럼 라면의 가치를 높여준다.
이러한 채소를 더하면 단순한 라면이 아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한 끼가 된다. 이제 라면에 넣으면 좋은 채소 10가지와 그 효과를 살펴보자. 1. 배추. 배추는 비타민C와 칼슘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다. 또한 배추에는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예방한다. 배추를 라면에 넣으면 국물이 시원하고 깔끔해지며 부드럽고 아삭한 식감이 라면의 맛을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든다. 배추의 수분이 국물에 어우러져 라면을 더 맛있게 만든다. 배추는 라면이 끓은 후 2에서 3분 정도 지나서 넣고 1에서 2분간 끓여 배추의 아삭함과 시원한 국물 맛을 즐긴다. 2. 양파. 양파에는 프롤린과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다. 특히 케르세틴은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에 좋다. 양파를 끓는 국물에 넣으면 국물의 맛이 깊어지며 양파 속 프락탄 성분이 장내 유익균을 자극해 소화를 돕는다. 양파는 라면이 끓기 시작할 때 넣어 5분 정도 끓여서 양파의 풍미를 국물에 충분히 배게 한다. 3. 시금치.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하여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고 체내 산소 운반을 돕는다. 또한 시금치에 포함된 비타민 K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 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면에 넣으면 국물이 더욱 부드럽고 고소해지며 시금치의 식이섬유는 장의 건강을 개선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든다. 시금치는 라면이 끓은 후 1에서 2분 정도 지나서 넣고 1분 정도만 더 끓여 시금치의 신선함을 유지한다. 4. 버섯. 버섯은 비타민 D가 풍부하여 면역 기능을 돕는다. 특히 표고버섯과 새송이버섯은 베타글루칸 성분이 많아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라면에 넣으면 국물의 고소한 맛을 더하며 버섯에 포함된 항염증 성분은 염증을 완화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버섯의 식이섬유는 장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버섯은 라면이 끓은 후 3분경에 넣고 면을 건져낸 후 3분 정도 더 끓여 버섯의 풍미가 국물에 잘 우러나도록 한다. 5. 청경채. 청경채는 비타민C와 칼슘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청경채에는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 청경채는 수분이 많아 라면 국물의 신선한 맛을 더하고 아삭한 식감은 라면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청경채는 라면이 끓은 후 1분 정도 지나서 넣고 2분간 데치듯 끓여 청경채의 아삭한 식감과 신선함을 살린다. 6. 애호박. 애호박은 수분이 많아 라면에 넣으면 국물이 더욱 시원하고 깔끔해진다. 애호박은 비타민 A와 C, 칼륨이 풍부해 피부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준다. 또한 애호박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해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다. 국물의 맛이 개운해지며 식감도 부드럽고 쫄깃하다. 애호박은 라면이 끓은 후 2에서 3분 정도 지나서 넣고 2분 정도 끓여 애호박의 부드럽고 시원한 맛을 즐길 수 있다. 7. 미나리. 미나리는 비타민C와 엽산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를 돕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디톡스 효과가 있다. 미나리의 시트러스 향은 라면 국물에 상큼하고 신선한 맛을 더해준다. 미나리에는 항염증 성분인 아피게닌이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라면이 끓는 중간에 넣으면 미나리의 신선한 향이 국물에 스며든다. 미나리는 라면이 끓은 후 2분 정도 지나서 넣고 1분 정도 끓여 미나리의 향이 국물에 잘 배게 한다. 8. 깻잎. 깻잎은 비타민 A와 항산화 물질인 로즈마린산이 풍부하다. 로즈마린산은 염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깻잎은 라면에 넣었을 때 특유의 향과 상쾌한 맛을 더하며 라면의 풍미를 풍부하게 해준다. 또한 깻잎에 포함된 세로토닌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깻잎은 라면이 끓은 후 마지막 1분 정도에 넣어 깻잎의 향과 맛이 국물에 잘 스며들게 한다. 9. 당근.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눈 건강에 좋다.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 당근을 라면에 넣으면 국물이 달콤해지고 당근에 포함된 펙틴 성분은 장 건강을 촉진하며 배변 활동을 돕는다. 또한 당근은 라면의 색감을 화사하게 만들어 시각적으로도 즐거움을 준다. 당근은 라면이 끓는 초반에 넣고 이 물결표 3분 정도 끓여 당근이 부드러워지도록 한다. 10. 대파. 대파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알리신은 항균 효과가 있어 감염 예방에 유용하다. 또한 대파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촉진하고 비타민C가 풍부하여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면이 끓는 중간에 넣으면 국물의 시원하고 매콤한 맛을 더할 수 있다. 대파는 라면이 끓기 시작한 후 2에서 3분경에 넣어 대파의 향이 국물에 잘 스며들도록 한다. 채소를 라면에 넣을 때는 각 채소의 특성에 맞춰 넣는 시점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부드러운 채소는 라면이 거의 다 끓은 후에 넣어야 그 신선한 맛이 살아나고 단단한 채소는 초반에 넣어야 제대로 익는다. 다만 채소의 신선도나 라면의 종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 라면의 1963년 탄생과 세계적인 확산. 라면은 일본에서 발전된 대표적인 음식이지만 그 기원과 확산 과정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라면의 탄생과 세계적인 확산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맞물려 흥미로운 스토리를 제공합니다. 일본에서 라면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상징성을 가지며 이와 관련된 이야기와 전설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1.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라멘의 기원. 라면의 기원은 중국의 국수 요리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7세기 초 일본의 학자 미즈노 다카코가 중국 명나라에서 일본으로 돌아오며 국수를 전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중국에서 배운 국수 제조법을 바탕으로 일본식 국물을 추가하여 독창적인 요리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토리는 라면이 일본과 중국의 문화적 교류의 상징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2. 황제에게 헌상된 최초의 라면. 또 다른 전설은 에도 시대에 일본 황제가 한 요리사에게 새롭고 특별한 요리를 명령했을 때 이 요리사가 중국식 국수를 바탕으로 국물과 토핑을 다양화하여 황제에게 헌상한 요리가 라면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제는 이 요리를 맛본 뒤 크게 만족했고 이로 인해 라면은 귀족 사회에서 인기를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3. 전후 일본에서 라면의 부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 라면은 현대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기업가 안도 모모부쿠가 1958년에 세계 최초의 즉석 라면을 발명하면서 라면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 후 일본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렸고 안도 모모부쿠는 저렴하면서도 모두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설처럼 전해지는 그의 연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완벽한 라면 제조법을 찾기 위해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으며 고민했고 어느 날 부엌에서 기름에 면을 튀기면 보관이 용이해지고 물을 부으면 금세 복원된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전 세계 식품 산업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4. 라면 신사.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라면을 숭배하는 신사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기후현에서는 라멘 신사라는 이름의 장소가 존재하며 이곳에서는 라면을 먹기 전에 소원을 빌고 행운을 기원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신사에서 기도한 후 자신의 라면 가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5. 라면과 영혼의 위로. 일본의 일부 민담에서는 라면이 영혼을 위로하는 음식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한 마을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한 현명한 노인이 간단한 국수와 국물로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며 위로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 국수는 오늘날 라면의 초기 형태로 여겨지며 힘든 시기에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6. 라면의 세계적인 상징성. 라면은 이제 일본을 넘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각 지역의 재료와 문화를 반영한 독창적인 라면 요리가 탄생했으며 이는 일본 라면의 유연성과 상징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라면을 통해 문화적 융합과 음식의 민주화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의 라면 레스토랑에서는 일본 라면에 서양 요리의 영향을 결합한 퓨전 라면을 제공하며 이는 라면이 음식 이상의 문화적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전쟁의 상흔이 채가 쉬지 않아 한국 사람들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던 1961년 어느 날 삼양식품 전중윤 사장은 남대문 시장을 지나다 배고픈 사람들이 한 그릇에 5원하는 꿀꿀이죽을 사 먹기 위해 길게 줄을 선 모습을 봅니다. 전 사장은 저 사람들에게 싸고 배부른 음식을 먹게 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 끝에 전 사장은 일본에서 라면을 제조하는 기술을 들여옵니다. 하지만 외화가 없고 국교가 단절됐던 때라 라면을 제조하는 시설을 들여오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정부가 가진 달러를 민간이 원화로 사던 시절 한 라인에 6만 달러인 라면 제조 시설을 수입하기엔 전 사장도 돈이 부족했고 가난한 정부도 옹색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궁하면 통한다고 전 사장은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종필 씨를 찾아갑니다. 국민들 배 골리지 말자는 전 사장의 호소에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세도를 가진 김종필은 마침 농림부가 가지고 있던 10만 달러 중 5만 달러를 전 사장이 사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의 우정은 이후 오랜 세월 이어집니다. 신용장을 열고 전 사장이 일본으로 갔지만 일본의 반응은 냉담했답니다. 일본도 어렵던 시절 라면 제조 시설을 국교도 없는 한국에 선뜻하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 곳을 수소문하다 전 사장은 묘조 식품의 오쿠이 사장을 만나 한국의 식량 사정을 이야기하며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다음 날 대답을 들으러 다시 찾은 전 사장에게 오쿠이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이야기를 듣고 많이 생각했다. 나는 한국에 가본 일이 없고 아직 국교 정상화도 안 됐지만 한국 전쟁이 일본 경제를 재건해 준 셈이다. 당신들은 불행했지만 우리는 한국 전쟁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 내가 민간 베이스로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설도 싼 가격으로 제공하겠다. 오쿠이 사장은 한 라인에 6만 달러라던 라면 제조 시설을 두 라인에 2만 5.000 달러로 즉석에서 발주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면과 수프의 배합에 관한 일화도 있습니다. 전 사장은 일본 현지에서 라면 제작의 전 공정을 배우지만 일본인 기술자들은 끝내 면과 수프의 배합 비율은 가르쳐주지 않더랍니다. 전 사장이 끝내 비율을 못 배우고 서울로 돌아오는 날, 오쿠이 사장은 비서실장을 시켜 공항에서 봉투 하나를 전 사장에게 전해줍니다. 비행기에서 뜯어보라는 그 봉투 안에는 기술자들이 펄펄 뛰며 비밀로 했던 면과 수프의 배합 비율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렸던 국민들의 배를 채워줬던 라면은 이렇게 눈물겨운 사연을 안고 1963년 9월 15일 삼양치킨라면이란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가격이 10원, 식당에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가 30원이고 커피 한 잔이 35원이던 시절이니 저렴한 가격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00개의 동영상은 청강하셨나요? 우리가 어제보다 더 지혜로워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최대의 콘텐츠로 거듭날 세상 거의 모든 것의 지혜가 궁극의 해답입니다. 지금 즉시 구독을 눌러주세요.